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계획과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미래와 건강이 최우선 과제였는데요. 신종플루와 에볼라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배가 되는 상황에서 건강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영양 보조제 성분이 너무도 실망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인삼정은 마늘과 쌀가루, 은행 추출물 제품은 무와 밀 성분, 그리고 다른 제품도 쌀가루나 아스파라거스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성분 표시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확대 다가의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수혜자들을 위해 민권센터가 다가 신청 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국은 오는 2월 18일부터 확대 다가 신청자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조치 다카의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민국은 확대된 다카 정책 해당자들의 신청을 오는 2월 18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혜택이 증가하면서 민권센터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한인 구제에 나섰습니다. 다카가 처음 시작된 이래 500여 명의 신청을 대행해온 민권센터는 다카 정책이 확대된 만큼 소속 변호사를 통해 신청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과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18일부터는 새롭게 자격을 획득한 다카 대상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민권센터는 기존의 다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신청과 그 법률 상담 일체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갱신이 필요하신데 그건 역시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확대된 다카를 신청하기 위해선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16세 이하여야 하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고졸 이상 학력 또는 GED를 취득했거나 미군 예비역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없어야 하며 경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민 변호사와 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혹시 그 경범죄 그 기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그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확대 다카 신청을 위한 민권센터의 무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민권센터에 연락해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가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으로 인해 선뜻 나서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뉴욕 한국문화원이 대책 마련을 위해 뉴욕 한인 건설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하튼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 총 면적 3,111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 지난 2012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4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으로 인해 지난해 2월 5차 공개 입찰을 마지막으로 아예 입찰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그동안 시공사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는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외면을 받자 방향을 선회해 규모를 갖춘 뉴욕 한인 건설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원은 얼마 전 뉴욕 한인건설협회에 한인종합건설회사를 문의해왔으며 협회는 6개 건설회사의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진 뉴욕 한인건설협회장은 코리아 센터 정도 수준의 공사는 뉴욕 한인건설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한인업체에 단독으로 맡길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회사한테 주는 것이 불안해하다면은 우리 건설협회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해도 얼마든지 이 공사는 우리 한인들의 손으로 충분히 공사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은 이런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아마 그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 문화원 관계자는 단순한 시장 조사 차원에서 알아본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공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뒤늦게 312억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휘장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대 뉴욕 한인휘장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선거 일정과 유권자 등록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많은 투표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만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식 입후보 등록이 오는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직까지 누가 선거 후보가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까진 민승기 현 한인회장과 김민선 전 한인회 이사장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선 전 이사장은 어제 선관위를 방문해 입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 입후보 등록을 마친 뒤 후보자들을 상대로 서류 자격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후보자들이 심사를 통과하고 회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입증되면 오는 20일 기호 추첨을 하고 후보자들은 투표 전날인 3월 7일 자정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공고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등록 공고된 다음 날 저희가 이제 기호 추첨을 하고 기호 추첨이 되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언론사에 그 이제 모든 등록이 끝난 거를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 2주 동안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인 3월 8일 투표소에서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 3일 퇴근길 승객 800여 명을 태운 메트로놀스 열차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가운데는 한인 1명도 포함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4분쯤 맨해튼의 그랜드 센트럴역을 출발한 할렘 라인 메트로놀스 열차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열차는 오후 6시 30분쯤 업스테이트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바랄라의 커머 스트리트과 허선 건널목에서 검정색 지프 체로키 SUV 차량과 충돌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는 이곳 건널목에 끼어 안전바와 부딪혔습니다. 이어 운전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내렸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을 때 열차가 선로에 걸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당시 교통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차들도 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이 가득 탑승했던 열차는 차량과 충돌한 직후 앞칸부터 화염에 휩싸였고 승객들이 대피를 시작했지만 5명의 승객과 차량 운전자 등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디컬 센터 응급실 직원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한인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이 이번에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시도가 끊이지를 않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거부권을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어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 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 수뇌부가 곧바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앞서 지난 8일 통과시킨 오바마 케어 위축법, 즉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건을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보다 한층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이날 오전 오바마 케어 가입자 일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런 투표를 하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당분간 다세대 주택 건립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에지워러 아발론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새 건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루마나 주 하원 의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에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 단지 화재는 건축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저지주의 새 건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다세대 주택 건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하원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나 의원은 불에 잘 타는 자재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 전역의 아파트 대다수가 가벼운 목재를 이용한 건물이라며 저렴하고 빠른 건설이 가능하지만 불에 너무 취약해 마치 부시통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아발론 아파트 건물이 불에 잘 타는 재질로 건축돼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후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졌다면 이와 같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제로 시대가 열립니다. 뉴저지주에서 등록금 후불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주지사의 서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어 등록금 부담이 완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난 29일 뉴저지 하원에서 대학 등록금을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명 Pay It Forward 법안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한 뒤 등록금을 최고 2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주 상원도 통과해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취직 후 임금의 2에서 5%를 등록금으로 상환합니다. 단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는 등록금 상환도 중단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당시 주 교육당국에서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며 주 의회에서 법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상정된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요구대로 의회와 교육당국이 서로 협조하고 법안을 개정해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눈이 풍년인데요. 눈 치울 일도 걱정인데 눈에 파묻힌 차를 꺼내는 것도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눈을 치우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피해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폭설이 내린 날 뉴욕시 도로변에 주차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폭설 시 뉴욕 시내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